자, 이번에는 우리 당좌 자산 중에서 우리 단기 투자 자산의 개념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유동 자산 중에 당좌 자산 안에 들어간다. 자, 이제 구조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산은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에는 자, 판매 목적의 재고 자산, 그 이외에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당좌 자산이 있다. 당좌 자산 중에 이번에는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볼 것은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건 요것만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정기 예적금. 자, 정기 예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우리가 보통 정기 예적금은 어떤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앞으로도 다른 계정에도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면 단기, 이후면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 CD, CMA, MMF 이런 식으로 그 예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성격에 따른 그 구분 기타 그런 개념들이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만기가 어떻게 도래하냐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업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그 적요 같은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번 시간에 별표 3개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우리가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부채를 유가증권으로 발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고, 기업에서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의 개념인 채무증권이 있고요. 주식의 개념인 지분증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투자하게 되는 거죠. 즉, 취득하게 됩니다.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이나 지분증권,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장기간 보유할 의사가 아니라 단기 내에 어떠한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 취득 목적이 어떠한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볼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금융자산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냥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IFRS에서는 또 금융자산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을 지금 조금 전에 크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을 했는데 제가 이 채무증권이던 지분증권이던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도가 있다, 시세차익을 볼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뭐로 구분하기로 했냐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하기로 했고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당좌 자산, 그러니까 유동 자산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장기 투자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장기 투자 자산 안에 들어가는
투자자산 계정은 이제 비유동자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비유동자산 안에 투자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기보유증권을 보도록 할까요?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이제 만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본다면 만기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건 채무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나서 정해진 기한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채무증권을 투자했다는 것은 해당 부채에 대한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지급일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 채무증권에만 해당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을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계정 과목명을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도 없고 아니면 단기 내에 어떠한 매매 차익을 볼 목적도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것이고 요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유가증권은 3개로 구분합니다. 몇 개로? 3개로.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런데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지분법 적용 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목적이 그 기업을 지배할 목적이 있다. 그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어떠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보통은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주식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분법 적용 주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결 회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유가증권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3가지만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단기 매매 증권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어떤 기업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취득하실 때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냐면 어떠한 그 증권회사에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계좌를 만든 다음에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그 취득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혹시 예전에 제가 회계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계할 때 공부한 게 있었는데요. 자, 뭔가를 취득하게 되고 취득 목적에 달성하기까지 그 취득 목적은 뭐가 될 수도 있고요. 판매 목적일 수도 있고 취득한 게 판매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목적일 수도 있어요? 사용 목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샀는데 상품을 뭐 하기 위해서 판매하기까지 내가 운반비를 뭐했다? 부담했다.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차량을 샀는데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뭘 부담했다? 취득세를 부담했다. 그러면 이 운반비나 취득세는 취득과 취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간에 있는 직접적인 뭐라고 볼 수 있다? 부대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직접적인 부대 비용은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뭐 해준다고 했냐면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게 바로 회계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 내용이 다 적용이 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바로 누구냐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즉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해서 얘를 투자하려고 하면 수수료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이 수수료 비용이 직접적인 부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슨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비용 처리한다. 특히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슨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다른 유가증권도 이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따로 가산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누구만? 단기매매 증권만.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둘 다 얼마 주고 샀는데 10만 원 주고 샀는데 취득 부대 비용, 즉 수수료 비용이 10,000원이 발생했다. 10,000원 너무 비싼가요? 1,000원이 발생했다 할까요? 1,0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자, 단기매매 증권은 1,000원에 대해서 10만 원에 더해주지 않고 무슨 처리한다는 겁니까? 비용,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1,000원.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 증권으로서 이 1,000원을 가산해서 10만 1,000원으로 그렇죠? 10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 중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따로 비용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한번 넣으면서 해볼까요? 10만 원, 1,000원. 그럼 현금이 얼마입니까? 10만 1,000원이 나가겠죠. 자, 근데 얘를 이제 팔아야죠. 매각해야 되죠. 자, 매각할 때 보니까 요즘 가격이 얼마냐면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12만 원이 들어왔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장부에서 요 10만 원이 장부에서 없어진다고 했을 때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2만 원이 된다. 뭐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다? 8만 원에. 그러면 10만 원짜리 단기매매 증권이 없어지면서 2만 원이 뭐가 된다? 처분 손실이 된다. 처분 손실이 된다. 요 개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 뭐가 있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자, 평가는 뭘까요, 여러분? 자, 뭐냐면, 자, 취득을 하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취득하고, 조금 전에는 취득했다가 뭐 한 거예요? 처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있어요. 취득 후 꽤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결산일이 도래한 거죠. 결산일. 자, 장부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부가액이 취득가액 그대로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산일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결산일이라고 하는 건 뭘 작성할 거냐면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할 겁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보고 아,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어 라는 결정을 하려면 그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 정보여야 하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각각의 자산의 성격별로 다르겠지만 특히나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1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따끈따끈한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산 시에 요즘 2배로 막 쳤어요. 뭐가? 가격이. 그러면 이 결산 시에 이 유가증권의 가격이 2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정가치라는 개념이 됩니다. 무슨 가치?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fair value예요. 공정한 가치란 뜻이에요. 이건 공평해, 공정해 그 뜻이에요. 그럼 공정한 가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공정한 가치는 서로 남모르는 그 타인들끼리, 제3자들끼리 만나서 거래되는 가치. 가 바로 공정한 가치라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즉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가치가 공정한 가격이지 서로 이렇게 봐주는 거 없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는 이미 얼마 써 있었는데 10만 원 써 있었는데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린 장부에도 얼마로 고쳐주는 게 20만 원으로 고쳐주는 게 아무래도 정보 이용자들한테 어떤 정보일 거다, 유용한 정보일 거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이 바로 공정가치법으로 뭐한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건 결국 지금의 가치는 이 정도라고 정보 이용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보여주는 가격이고 이 공정가치는 보통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장부가액은 1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부보다 10만 원 더 크니까 10만 원을 장부에 더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장부에는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더 더해줬으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얼마가 됩니까? 2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서 10만 원은 무슨 이익이다. 내가 뭐 해본 이익이다. 평가해봤더니 이익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해봤더니 이익이 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무슨 이익입니까?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미실현 이익, 실현되지 않은 이익도 단기 손익에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처리할 수 있다? 수익 처리할 수 있다. 수익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0만 원, 8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만 원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10만 원에서 2만 원 감소시켜주면 2만 원이 바로 뭐가 되고 평가 손실되고, 마찬가지로 이건 실현되지 아직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돈이 손해본 건 아직 아니에요. 미실현 손실이지만 이것도 단기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가산할 수가 있는 좀 특이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할 때도 그 다른 계정과는 다르게 취득 부대 비용을 따로 비용 처리하고, 또 평가할 때 나오는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도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정이다. 요거와 관련된 계정 과목에 대한 그 분계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그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까 여러분들 우리 그 유가증권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계정이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렇죠?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가 매도하는 증권. 그리고 세 번째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했을 때, 이 만기 보유 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내가 이자만 따박따박 받다가 원금 회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시장 가치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산 시 평가 방법이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는 건 요 두 가지 방법인 거고, 얘는 조금 어렵지만 이번 시간에 몰라도 돼요. 상탁후 원가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 얘기하는 거죠? 결산 시에 어떠한 정보가 더 좋은 정보냐라고 봤을 때 유가증권은 지금의 따끈따끈한 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다라고 해서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채, 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채무증권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 처리하면 되고, 주식에 대해서 우리 또 뭐 받을 수도 있어요. 배당금 받게 되면 무슨 처리합니까? 예, 배당금 수익 처리하는데요. 여러분들 배당금이 꼭 현금으로만 배당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받을 수도 있거든요. 즉 현금으로 받으면 배당금 수익 처리하지만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식 수만 조정해주고 분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본 단기 투자 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뭔가 이자나 배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인 투자 자산을 얘기했는데요. 1년 이내니까 당좌 자산을 포함됩니다. 단기 금융 상품 봤고요. 그리고 단기 그 매매 증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에서의 단기 시세 차익을 볼 채권이나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에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 따로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고 하는 특이점.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그리고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따로 있는 거죠.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 처분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결산 시에 재무제표에 반영될 금액을 우리가 고려해서 공정가치법, 즉 시장가치법으로 우리가 그 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평가손익이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자산과 관련된 내용 마무리합니다.